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토론토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제가 이 사건 조사하기 전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 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인에게 물어보니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처럼 트루크라임 스토리 즐겨보는 분이었는데 꽤 유명했고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몇 년이 지났지만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토론토에 이주한 한 이민자 가족의 사건이에요. 토론토에 이민자 정말 많거든요. 저도 이민자죠. 인디안, 필리핀, 중국인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특히 인디안들이 모여 사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냥 인도예요. 소가 앉아 있어도 안 이상할걸요? 심지어 뭐가 있냐면 인도 현지에서 대중교통으로 쓰이는 릭샤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오토바이처럼 생긴 건데 그게 여기 캐나다 토론토 옆에 인도인들 모여 사는 그 마을에 가면 그 릭샤가 있어요.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인도인들이 고향이 그리웠나 봐요. 그걸 만들어서 타고 다니더라고요. 오늘 사건은 인도 출신인 모니러스와 방글라데시 출신인 몬타즈 부부에게 생긴 일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 부부가 결혼을 했고 2년 만에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했습니다. 1996년에 부부에게 첫 번째 아들 메나즈가 태어났고 2년 뒤에 둘째 딸 멜리사도 생겼습니다. 이 부부는 무슬림 가정이었어요. 종교적인 신념도 강했고 아이들도 늘 사랑하고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 잘 자랄까 늘 고민하던 부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부부가 친절한 사람들이었다고 기억해요. 토론토에서 각 나라별로 축제를 하거든요. 1년에 기본 한두 번 정도 하는데 종종 인디안 축제에 가면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일이 있대요. 몬타즈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자기 차에 친구들 가득 태워서 행사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또 집에서는 카레도 몇 번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대접하곤 했는데 친구들이 몬타즈 카레 먹으면 우리 엄마 생각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즐거워했어요. 모니러스는 택시 운전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경험도 많고 서비스도 잘해서 이달의 직원상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이 부부는 아들하고 딸에게 기대가 컸습니다. 보통 이민 1세대가 이런 낯선 나라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면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렵게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자식은 교육도 좀 잘 받고 좋은 직업 가지고 돈도 많이 벌면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항상 합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특히 이 부부는 아이들이 혹시나 남의 나라에서 뒤처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부는 뭘 했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자식들 원하는 공부 있다 하면은 다 할 수 있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부모가 되기로 합니다. 진짜 잠 안 자고 안 먹고 열심히 일했대요. 처음 이 부부는 스카버러라는 지역에 작은 콘도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근처에 있는 하우스 하나를 더 사게 됐어요. 2006년에는 마캄이라는 곳에 침실 4개짜리 하우스를 삽니다. 지금 시세로 한 12억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캄은 토론토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공식적으로 토론토는 아니에요. 시티 오브 마캄인데 토론토와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부부는 집을 3채나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주택 대출도 있고 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부자라고 볼 수 있죠.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육아도 해야 되고 집도 관리해야 되고 주변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점점 이렇게 생활하는 게 빡빡하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친정 엄마에게 SOS를 칩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든데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 피로사는 인도에서 머나먼 토론토까지 넘어옵니다. 이렇게 모니러스와 몬타즈는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아들 메나즈의 성격은 좀 소심했대요. 수줍음도 많고 좀 말도 살짝 더듬었고요. 학교에서 친구들도 별로 없이 혼자 지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갈 때 빼고는 항상 집에만 누워 있었대요. 침실에서 이렇게 누워서 랩탑 하면서 안 나가고 방에만 있는 거죠. 몬타즈는 이 아들을 극진히 챙겨요. 특히 아들의 밥. 점심시간에 학교에 있는 아들 데리고 와서 집에서 밥을 해 먹이고요. 어디 모임이라도 나가잖아요? 근데 아들이 집에 있어. 점심시간에 집에 있게 되면 그럼 일찍 와서 아들 밥 챙겨줬다고 합니다. 이때 메나즈가 16살이었는데 혼자서 밥은 챙겨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직접 해 먹여야 했어요. 이게 또 엄마의 마음인가 보죠. 메나즈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흔한 파티도 가지 않았어요. 여자친구도 만나지 않았고 그냥 집돌이로 누워서 계속 컴퓨터만 하는 거죠.
반면에 멜리사는 반항하는 시기를 좀 겪었어요. 사춘기가 오자마자 이슬람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먹지 말라는 것도 있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가 왜 전통적인 무슬림 가치관을 따라야 하냐. 그리고 여긴 인도도 아니고 방글라데시도 아니고 캐나다인데 왜 나에게 종교적 자유가 없는 거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멜리사는 자주 일탈을 즐기게 되었고요. 친구들이랑 보드카 마시고 대마초 피우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욕해가지고 정학 처분을 받기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멜리사와 몬타즈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통금 시간도 있었는데 늦게 오면 때리기도 했고요. 집에 가두기도 했어요. 한 번은 엄마랑 딸이 싸우는데 이 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 주민이 신고한 거예요. 저 집에 무슨 일 있다고. 이렇게 경찰들이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몬타즈는 이 딸이 집에 안 들어오면 통금 시간 딱 정해놓고 안 들어오잖아요. 문을 그냥 잠궈버리는 거예요. 모니러스는 딸이 걱정이 되니까 지하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기서 잠이라도 좀 안전하게 자라고 거기에 담요랑 베개를 막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멜리사가 공부는 잘했다고 해요. 근데 뭐 공부 잘하면 뭐 해요. 나쁜 짓 안 하고 건강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건 확실했어요. 뭐 성격이나 건강 이런 거 떠나서 직업적으로 바로 자식들이 의사나 엔지니어가 되는 거였습니다. 멜리사는 공부를 좀 했으니까 신경외과 의사를 꿈꿨어요. 메나즈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 지원할 준비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물리나 뭐 화학, 수학 수업을 등록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말로는 메나즈가 수업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잘 듣긴 하는데 그렇게 공부에 흥미가 있어 보이진 않았대요. 질문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그냥 수동적으로 시간 되면 교실에 와서 앉아 있다가 수업 듣고 이제 집에 가고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성적은 무난했나 봐요. 메나즈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뉴욕 유니버시티의 기계공학과에 합격합니다. 모니러스랑 몬타즈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힘들게 택시 운전하면서 이민 생활한 거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고 다니면서 우리 아들 뉴욕 유니버시티 기계공학과에서 공부해요. 우리 딸은 좀 있으면 의대 갈 거잖아. 아유, 대학교는 나와야 돼. 참고로 캐나다는 한국처럼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진 않아요. 다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컬리지라고 2년, 뭐 3년 이 정도만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시티 간 게 그렇게 자랑거리였던 거죠. 이 부부에게는. 2017년 가족에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모니러스와 딸 멜리사에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캐네디언 타이어라고 큰 잡화점이에요. 전자제품도 팔고 뭐 후라이팬도 팔고 과자도 팔고 여기서 모니러스가 뭘 훔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돈도 많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일로 모니러스는 봉사활동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딸 멜리사는 남자친구랑 살겠다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모니러스랑 몬타즈는 딸에게 크게 실망했고 이제 믿을 거라곤 아들 메나즈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메나즈는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첫 학기 때 성적을 잘 받아서 전액 장학금도 받았어요. 이 집안의 유일한 자랑거리. 메나즈, 아들 메나즈였어요. 신의 은총과도 같은 존재였대요. 메나즈에겐 취미가 있었는데 퍼펙트 월드라는 비디오 게임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의 유저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벨기에, 튀니지 뭐 다양했습니다. 메나즈가 학교에서는 소심해가지고 친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 안에서는 인싸 중에서도 인싸였어요. 메나즈의 캐릭터가 다른 유저들을 치료해주는 엘프 성직자였대요. 그래서 유저들이 메나즈에게 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나즈는 자신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게 성격도 소심하고 친구도 별로 없고 막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자폐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임 닉네임을 자폐증, 어티스트라고 정해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온라인 게임 속의 메나즈는 현실의 메나즈가 아니었습니다. 180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몇몇 유저들이랑 함께 디스코드를 교환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게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디스코드는 SNS입니다. 채팅도 하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게임을 하면서 헤드폰 쓰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룹으로 대화하고 싶으면 이 디스코드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여기서 메나즈는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집안의 종교인 이슬람을 비난했습니다. 무슬림들 지금의 가치관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어. 난 부모님한테 벗어나고 싶어. 독립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 날 절대 안 놔줄걸? 난 이 게임 하다가 떠날 거야. 살인을 하고 감옥에 갈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동성애를 혐오하는 그런 비방을 하기도 했대요. 결국에 이런 메나즈의 표현들, 채팅에 나오는 그런 글들이 문제가 돼서 몇 주 동안 디스코드에서 정지를 먹기도 했어요. 밖에서는 부끄러움 많아서 말도 잘 못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그런 성실한, 그것도 장학생이었는데 이 퍼펙트 월드라는 게임에서는 거친 말도 서슴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메나즈는 이 게임에 하루 종일 접속해 있었는데요. 함께 게임하던 친구들이 밤에 잘 거 아니에요? 그럼 자고 다음날 아침에 접속해보면 메나즈가 여전히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게임 중독인 것 같은데 공부는 언제 했을까요? 장학금 받을 정도면 알바도 포기하고 공부를 해야 가능한 수준인데 말이죠. 2019년 6월 28일 마캄에 있는 메나즈의 집에서 파티가 열립니다. 모니러스와 몬타즈 부부의 25주년 결혼 축하 파티이기도 했고 또 드디어 메나즈가 이 욕 유니버시티를 졸업할 예정이었던 거죠. 40명 정도 되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뒷마당에 맛있는 음식하고 막 꽃도 잔뜩 갖다 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메나즈의 사촌 동생이 가을에 같은 학교 용 유니버시티에 입학할 예정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귀에 딱지 않게 이야기를 들었대요. 사촌형 메나즈 봐라. 역시 엔지니어링 공부를 해야 돼. 너도 꼭 용 유니버시티 들어가. 결국 메나즈와 같은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메나즈는 잘됐다. 나 9월에 석사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 축하해줬어요. 곧 두 번째 파티도 있었는데요. 이번엔 집에서 하는 파티가 아니라 한국에서 말하는 리마인드 웨딩이었어요. 마캄 컨벤션 센터에서 거의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불러놓고 스테이크 썰면서 파티를 했고요. 방글라데시 가수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모니러스와 몬타즈는 전통 의상 입고 이렇게 다 하객들 앞에서 예쁘게 차려입고 주인공이 되어 있었고 메나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연설도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나 다정하고 관대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모릅니다. 게임할 때는 무슬림들 싫다고 가족들 막 욕했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웃으면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객들은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축하해줬죠. 아, 너무너무 잘 됐다. 아들도 이렇게 잘 됐고 부부도 2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너무너무 축하해요. 이런 얘기하면서 덕담을 나눴습니다. 메나즈의 가족은 누가 봐도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 파티가 끝나고 나서 메나즈는 여느 때처럼 퍼펙트 월드에 접속을 했는데 글 남기는 칸이 있나 봐요.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정확히 뭔진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런 말을 씁니다. Subhuman, don't deserve lif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 이하, 또 살아갈 가치 없음, 라이프를 누릴 가치가 없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온라인 친구들에게 나 죽어버릴 거야. 극단적인 선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게 농담인가 진담인가 했대요. 워낙 메나즈가 이상한 말 많이 하니까 얘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고 넘어갔던 거죠. 7월이 되었어요. 메나즈는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저 7월 28일에 졸업식 있어요. 그때 학교 오시면 돼요. 라고 알려줍니다. 모니러스와 몬타즈는 드디어 우리 아들 학사모 한번 써보는구나. 졸업식 때 무대에 한 명씩 올라가서 이름도 불러주거든요. 부부는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너무 자랑스럽다. 정말 대견해. 석사도 잘 마치면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을 거야. 이 시점에 딸 멜리사는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드디어 집으로 들어왔고요. 또 푸드 베이직스라고 식료품점이 있어요. 거기서 알바도 하고 있었고요. 멜리사도 용 유니버시티에 들어가서 사이언스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제 부부는 더 이상 걱정이 없었어요. 언제 은퇴하지?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7월 27일 메나즈의 졸업을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모니러스는 저녁까지 택시 근무라서 나간 상태였고 멜리사는 학교에 갔다가 알바하러 갔습니다. 집에는 메나즈와 엄마 몬타즈, 외할머니 피로사 셋이 있었어요. 몬타즈와 피로사는 오후에 낮잠 좀 자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몬타즈가 잠결에 이상한 인기척을 느껴요. 눈을 딱 떴는데 눈 바로 앞에 아들이
크라우바라고 지렛대라고 하죠. 이 흉기를 들고 엄마를 침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랑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이 흉기로 엄마의 얼굴을 내려칩니다. 곧바로 할머니도 공격했어요. 메나즈는 쓰러진 엄마와 할머니를 카페트 위에 나란히 눕혀놓고 칼로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합니다. 그리고 너무 소름 돋는 게 이 엄마와 할머니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디스코드에 접속해서 사진을 올려버립니다. 지금 엄마와 할머니를 죽였다. 여동생은 5분, 아빠는 1시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설마 이게 진짜일까? 장난치는 걸 거야. 얘 원래 이상한 소리 많이 하니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무서웠대요. 이거 진짜 하면 어떡하지? 이거 사진 보니까 조작한 것 같진 않은데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그런데도 메나즈를 막을 수도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다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메나즈의 뭐 이름, 주소, 연락처도 몰랐대요. 그리고 몇 분 뒤에 멜리사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메나즈는 동생의 머리도 이 지렛대로 강하게 내리쳤어요. 멜리사는 알바복을 입은 상태였는데 저항 한번 못하고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메나즈는 사진을 찍어서 미국에 있는 자신의 친구 존에게 디스코드를 보내요. 사진이랑 같이. 존은 이 사진을 다른 그룹 채팅방으로 옮기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최대한 범죄를 막아야 하는데 누구 아이디어 있나요? 그룹 채팅방에서 사람들하고 막 논의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메나즈가 캐네디언이라는 거 말고는 아는 게 없었대요. 자정이 되었을 때 택시 운전을 마친 모니러스가 돌아왔고요. 차고에서 아들에게 살해당했어요. 근데 메나즈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게 아빠를 기다리면서도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몇몇 사람들과 또 디스코드, 이 회사 측에서도 일부러 메나즈가 들어가 있는 그룹챗을 만들어서 계속 그가 누구인지 캐려고 했습니다. IP도 추적하고 어떻게든 경찰에 알리려고 했는데 VPN을 써서 IP를 바꾼 건지 추적이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누가 단톡방에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메나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크푸드 먹을 거고요. 여자친구한테 갈 거예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야지. 이게 가족 넷을 살해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멘트인가요? 몇 시간 뒤에 그룹챗에 있던 비앙카라는 사람이 메나즈의 페이팔 계정으로 그의 집 주소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911에 신고했어요. 이 시간이 새벽 3시였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이 바로 안 왔어요. 12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장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신고자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서 경찰이 메나즈 현관문을 두드리자 메나즈가 이렇게 채팅방에 남겨요. 경찰이 왔네요.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태연이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메나즈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고요. 4건의 1급 살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메나즈는 체포되고 이동하고 취조받는 내내 계속 차분함을 유지했대요. 도대체 메나즈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나 잔인하게 가족들을 살해한 것일까요? 짐작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메나즈는 가족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욕 유니버시티의 장학생도 아니었고요. 졸업 예정자도 아니었고 이 학교에 입학한 적도 없었어요.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 근처에 있는 세네카 컬리지에 전자공학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첫 학기 때는 낙제를 받았고요. 2학기 때 어떻게 만회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엔 2015년도에 자퇴를 했어요. 아니 낙제점 받고 자퇴한 애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2019년 7월까지 메나즈는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계속 속인 거였어요. 근데 메나즈가 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속였냐면 아침에 랩탑 챙겨서 가방 딱 메고 학교 가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면 거기엔 항상 용 유니버시티 학생들이 우르르 모여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중에는 메나즈의 고등학교 동창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 사이에 섞여서 학교까지 들어갔고 운동장을 몇 분 돌다가 거긴 항상 도서관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자리도 많아요. 저도 자주 갔었는데
팬데믹 전까지는 학생증 확인도 안 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디스코드 하고 게임 하다가 오후가 되면 집 근처에 있는 헬스장으로 가는 거예요. 운동 좀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그의 루틴이었습니다. 이 짓을 몇 달간 하다가 나중엔 학교에 가지도 않았고요. 마크빌이라는 쇼핑몰에 등교를 합니다. 거기 푸드코트에 딱 앉아서 자리 잡고 하루 종일 퍼펙트 월드 게임만 하는 거예요. 부부는 아들의 이런 이중생활을 죽기 직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니, 뭐 아들을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학교에 전화해보지 않는 이상 모를 수도 있죠. 이렇게 몇 년을 속이다가 졸업식 전날 들통날 위기에 처해지자 가족들을 모두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메나즈는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님이 저 같은 아들 둔 거 알면 수치심 엄청 느꼈을걸요? 어쩔 수 없었어요. 살해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할 생각은 못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게 무서우면 70세의 할머니, 그 아무런 힘없는 할머니랑 21살의 여동생은 왜 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신 사진 막 찍어가지고 모르는 사람에게 공유하고 살해 동기 자체가 살인을 하고 싶어서 저지른 일은 아니었을까요? 재판장에서 메나즈가 디스코드에 공유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는데요. 이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게 탄로나는 것과 4명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은 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라면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2020년 9월 24일 그에게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3건의 1급 살인, 1건의 2급 살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어요. 엄마를 살해한 건 계획성이 없다고 2급 살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나즈에겐 40년 뒤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이 선고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형량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4명의 가족이 어이없게 이유 없이 죽었는데 참고로 마카암이 있는 온타리오주는 사형이 없습니다. 그렇다 쳐도 완전한 종신형이 아니라는 게 저는 이 형량이 의아해요. 사건 발생 2달 뒤에 이 사망한 가족의 친척들과 이웃들 또 친구들이 한데 모여서 세미나를 여는데요. 비전 인피니트 파운데이션이라고 방글라데시 출신의 캐나다인들이 모여서 건강이나 직업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재단이에요. 사망한 몬타즈가 방글라데시 출신이었죠. 이 파운데이션에서 정신과 의사랑 심리학자를 불러놓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부모들과 이 전문가들이 답변을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질문만 합니다. 부모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자식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나요? 반면에 전문가들은 얼마나 당신의 자녀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답변하는 게 어려웠다고 해요. 평소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답은 없겠죠. 이 사건을 분석한 전문가들 의견 중에 메나즈가 골든 차일드 신드롬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종종 부모로부터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고 해요. 특히 부모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을 기대하면 이 아이는 내가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나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아이가 부정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자식에게서 보인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메나즈의 부모는 멜리사는 이미 말썽도 피우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일찌감치 포기했고 메나즈에게만 집중하면서 지나치게 압박을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이런 현상이 살해의 동기가 될 수는 없고요. 제가 깊숙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골든 차일드 신드롬을 메나즈가 겪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온타리오 마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